아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현실을 당장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철야 거의 뭐 김밥 회의로 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인선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정부 또 국민주권 정부의 인사 철학 지금까지 드러난 그 인선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께서 판단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철학이 좀 담겨 있을까요? 벌써 이제 인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하마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상 명단 무슨 뭐 누가 지금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컨셉은 이 국정을 직접 하여튼 장악해서 다 이게 지휘하겠다 진두지휘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유능한 사람들이 내각에 포진되도록 하겠다. 어허. 예, 그리고 그냥 유능하다는 게 개인의 능력 플러스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의 지명을 보면서 제가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 전에 쭉 정치하던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기 전에도 이러저러한 그 TF나 이런 데 많이 관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때가 될 예. 때마다. 그때마다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성과를 내는 그거는 김민석이 제일이다. 뭐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예, 검증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 또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한 면도 있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함께 동반을 선택한 거였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될 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같이 했던 또 손발이 맞는 이런 거를 그 전까지는 총리라는 자리가 사실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완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예. 이렇게 뭐 김대중 김종필 아니면 뭐 김대중 박태준 뭐 노무현 고건 또 뭐 문재인 이낙연이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안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채우는 사람. 그런 예.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무형 총리라고 봐야죠. 뭔가 국정 동력을 잃지 않고 착착착착 일을 해 나가는 예. 그런 내각의 모습으로서 이제 총리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이제 맡아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은 본인은 비서실장 되기를 되게 희망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캠프나 당내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견해도 좀 있었었나 봐요. 뭐 어떤 면 좀 젊어서 그렇다고 볼까요? 그런 것도 예. 있을 거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저 충남 도지사 뭐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출마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알았으니까 예. 오히려 그쪽을 준비하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그건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하신 건데 그거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위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인사권 부분도 그렇고 또 부처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비서실이 부처를 통제하고 장악하느냐 아니면 서로 협조 관계로 협력하느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하. 이제 대통령께서는 총리나 비서실장이 이렇게 인선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철저하게 이 팀 플레이를 위해서 손발이 맞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내각을 컨트롤하기보다는 내각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종합돼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면 예. 그걸 이제 신상필벌로 피드백을 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 같고 아하. 그런 역시 대통령 비서실이 내각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통솔하는 역할, 통제하는 역할보다는 내각을 서포트하는 데 더 집중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름의 이제 뭐 무게 중심 같은 걸 좀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그렇죠. 좀 더 내각에 그래도 좀 김민석 총리에게 예. 좀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이런 사실 이제 상황. 정부 부처에 그 예. 여러 출신들의 장관들이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전부터 약간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었거든. 그 학자 출신들은 조직 장악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 이제 그 내각에 되게 장관으로 가는 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크게 봐서 직업 공무원 출신, 정치인 출신, 예. 학자 출신 뭐 그런 그 세 종류죠. 정도잖아요. 예. 크게 봐서 그 세 뭐 종류란 가끔 이제 말이에요. 시민단체 출신 뭐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크게 봐서는 세 종류인데
저도 청와대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공무원들 그 부처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서 예. 어떤 분이 오시는 걸 제일 선호할까? 아. 저는 자기 부처 출신이 가서 장관 되는 걸 제일 원할 줄 알았거든. 자기 선배가 장관 되면은 자기도 잘 알 예. 거고 조직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정치인 네. 출신 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 자기 부처 장관으로. 네, 네. 뭐 힘이 실려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 장관이 되면 청와대만 바라본다는 거지. 아. 어떤 지시가 내려오나 해가지고 왜냐면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공무원이라는 것보다는 게. 실행력으로 이제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일을 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데 장관이 오면 이제 외풍도 좀 더 예. 막아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할 말도 좀 하고 또 국회나 청와대 회의를 준비하는 것도 공무원 입장은 훨씬 수월하고 예. 관료 출신들은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뭐 몰라서라기보다는 혹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모든 거를 다 적어주고 딱 그 범위에서 발언을 하고 오는데 예. 정치인들은 되게 어찌 보면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니까 그 훈련돼서 오잖아요, 또 그렇죠. 정치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점에서도 모시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섀도우 캐비넷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예. 아니 뭐 어련히 후보가 생각하고 계시겠지. 근데 아마 느낌상 예. 교수 출신들은 청와대로 많이 가고 비서실로 많이 가고 예. 내각에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좀 많이 가는. 그렇죠. 정치인들이 많이 예. 갈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어요. 예. 바로바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처의 장관이라는 게 특히 윤석열 내각 같은 것들을 보시면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사적 인연.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와의 사적 인연. 그 다음에 그 직역 출신으로서 그 직역의 이익을 수호하는 어떤 대표자로서의 장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뭐 예. 한동훈이가 하는 걸 봐도 그렇고 그렇죠. 예 유인촌 뭐 그 유상범 형님도 그거 가 있지 않습니까? 아, 과기부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원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민주적 정통성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행정각부에서 그걸 통할하면서 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예. 공무원들이 실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일을 하는가 아하. 이거를 보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국무회의를 하거나 무슨 그런 논의의 장이 있으면 거기서 상대 부처하고 맞붙어가지고 우리 장관이 우리 부처의 이익을 더 많이 챙겨오면 잘했다고 박수 받고 뭐 예.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 내각의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수장으로 가서 예. 스스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정책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진짜 가장 희망차게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 그게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럼 굉장히 나라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건데 그리고 이게 관료 사실은 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료 권력을.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관료들도 예. 정권 교체를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뭐 관료들이 폄하해서가 아니라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생존이나 승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응력이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수장으로 온 장관에게 어필하는 방식들이 또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장관들이 얼마나 스마트하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아마 내각 구성이나 이런 인선을 총리와 많이 상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영혼을 좀 불어넣는 일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받아적기만 하고 대접만 받다가 네. 이제는 대통령부터 열심히 밤새서 김밥 먹고 지금 그렇죠. 일을 하시니까 네, 네. 그럼 장관들도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당장 보세요. 우리 장관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뭐 문재인 대통령 때 다 보면은 예. 대통령이 질문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요. 만나면. 밤새서 공부해서 대통령도 질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굉장히 명구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예.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아니면 당의 간부고 당 대표로서 만나던 사람과 국무위원과 대통령 또 혹은 다르죠. 대통령과 예. 수석비서관 예, 뭐 이렇게 예. 만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입장이.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실력이 미천이 드러나 버리면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장관들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밤새서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예.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부처의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지만 이게 또
자기 공부했다 그래서 예상 문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대통령한테 예. 그걸 다 파악하지 못하면 임기응변이 안 되기 때문에 체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공무원들도 예. 이제 힘들어질 거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장관 열심히 일하고 또 차관 일하고 차관보 일하고 1급부터 쭈루룩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가 더 역동적으로 뛰기를 또 국민들도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전 요게 좀 궁금해요. 그 지금 딱 우리 의원님 설명 들어보니까 어떤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예. 노무현 이해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렇죠. 이해찬 이해찬 총리 총리. 예. 요 관계가 좀 떠오르는데 예. 글쎄요 그때는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예 책임 총리라고 천명을 하셨고 그렇죠. 실제로 장관 재청권까지도 이해찬 총리에게 부여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정권 초기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김민석 총리의 관계 설정 이 권한을 어디까지 배분할 거냐는 아직 우리가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무현 이해찬 그 모델을 갖다가 좀 벤치마킹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능력형 내각, 실무형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역할을 대통령이 재량을 주고 신임을 주고 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반면에 이해찬 총리님은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사이에서 이해찬 총리가 멘토 같은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과정에서. 쭉 과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는 과정에서도 이해찬 총리가 멘토 같은 역할을 했다면 예. 김민석 총리 그리고 연배도 저기 그 이해찬 총리가 좀 이렇게 어리셨지만 예. 정치 경력은 훨씬 앞서 있었기 더 때문에 앞서셨고, 예. 이런저런 조언들이 많이 있었을 아하. 텐데 지금 이해찬 김민석 두 분은 사실상 동갑이에요. 그리고 정치 경력 면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 두 분이 이제 이해찬 노무현과 같은 멘토링을 통한 협력 관계였느냐를 보면 약간 그 이재명 김민석 관계는 그건 좀 다른 면이 있죠. 조금 다르고. 그래서 조금 예. 더 실무적인 그런 점들이 집중이 되고 대통령의 장악력이 그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더 강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드신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대통령과 총리와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저희가 한번 유심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뜨끈뜨끈한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각에는 좀 정치인들이 많이 기용이 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의 뭐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좀 관료나 교수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임명이 됐고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는데 류덕형 교수,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교수. 이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조금 이제 더 전문가 그룹들, 관료들, 교수들이 좀 대거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아까 의원님 짚어주신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전문성을 가진 참모들이 예. 플랜을 딱 세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총괄 기획은 또 관료 출신이 한다. 이 김현본 차관 이분이 예. 관료 시절에도 그 상당히 추진력이 좋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마 하셨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 이 지금 수석으로 정책 관련 수석으로 발탁되신 분들이 다 보면은 그간의 일가견을 가지고 정책 공약 개발부터 예. 캠프 때부터 열심히 좀 활동하셨던 분들이 눈에 띄어서 이거는 철저하게 대통령께서 본인의 참모를 정말로 스텝에 위치해 놓고 예. 최대한 얘기를 듣고 내각을 움직여 가지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 예,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사의 기조 또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속속들이 더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